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맡게 된 이든쌤입니다. 일단 1화 댓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편집 앞에 봐. 저희가 1화 때 3분 30초에 역할이라고 오타가 났었는데 좀 더 맞춤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56초에 송채아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영상을 찍기 전에 정말 실제 극중 이름이 뭔가 하는데 저는 최성화 교수님을 했는데 이 겸손 선생님이 송채아 교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실제로 찾아볼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 말을 내가 했구나. 내가 범인이었구나. 본격적으로 3화 영상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 장면. 물론 뭐 이든쌤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소아진료 장면. 저는 치료할 때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아이 옆에 있다 보면 아이가 더 잘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의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서는 씩씩하게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막 불안해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지. 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아이들 수액 라인을 잡거나 피검사를 하기 위해서 처치실로 들어갈 때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옆에,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의지하고 싶어서 더 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이를 달래주시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교수님의 표정이 달라지죠. 당황하면서 뗐지. 그렇죠. 선생님이 엄마가 뗐지 해줄게 나쁜 선생님 뗐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진료보는 의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쁜 놈인가? 당황보다도 진짜로 그거는 아이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병원은 아픈 곳이 아니다. 진료 보기 위해서 아프지 않게 너가 아픈 것을 나을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정말 아픈 상황이 됐을 때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괜찮아 라고 달려주세요. 미안해 라고 달려주지 마시고 미안해 하면 정말로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이제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좀 사마가 약간 좀 이런 좀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아주 단호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성격이 약간 단호하신 성격이긴 한데 저는 의외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요? 단호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원인, 그 뒤에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지난번 영상에서는 환자분들 배려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단호하게. 회진 돌 때 교수님께서 전공의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공의도 과가 나눠져 있고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있는데 그 수많은 질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저도 정말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고 바로 뒤에 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공이 1년차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차니까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1년차 때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슬슬 좀 3화에서 이제 러브라인들이 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장겨울 쌤이랑 처음에 이익준 쌤이 약간 러브라인인 것처럼 했지만 페이크. 왜냐면 막 너 이익준 쌤 좋아해? 이렇게 했을 때 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배로서, 의사로서 존경한다는 이야기지 남자로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때서요? 라고 해서 난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아요? 그렇구나. 눈치가 없는데?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PICU 소아 중환자실에서 흉부외과 교수님이 수술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스테이블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술방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 집중 치료실에서 바로 수술하는 이런 경우가 좀 흔하게 있냐. 이렇게 이제 PICU라든가 또 더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NICU,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특히 이제 흉부외과 수술하는 경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수술방으로 옮겨서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왜 위험한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호흡이 힘든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로 옮겨간다. 빠질 수 있다는 거구나. 빠질 수도 있고 아이가 상태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이미 NICU라든가 PICU는 수술방과 흡사한 정도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소아외과 쌤이 안 하고 왜 흉부외과 쌤이 해요? 심장이니까요. 그럼 소아외과 쌤은 어디 수술 어디 하는 거예요? 소아외과 선생님은 장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흔한 게 탈장. 예, 여기 찬영이 보호자분이 수술 설명을 들으려고 들어오시네요. 그 젊음을 좀 개성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옷을 입고 왔지만 기본적인 비닐 가운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옥에 튀었네요. 그러네요. 순노래방. 네, 홍대 있는? 물수가 아니죠, 사실은? 많이 갔었어 옛날에? 한 번인가? 미팅하면서 한번 가지 않았을까 우리? 이든 쌤이랑 저랑 20살 때 우리 3, 4, 5회만 미팅 몇 번 했죠? 1학년 때. 1학년 때 미팅 몇 번 했지? 많이 했죠, 많이. 하여튼 10번 이상 했는데 누가 제일 많으셨어요? 나가면 누가 제일 누가 인기 많았어요? 예상하시는데. 네, 외과 이익준 교수님이 응급실로 바로 달려오셨네요. 간이식회 받았던 환자기 때문에 바로 콜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검사 결과라든가 정확한 게 나온 게 없는데 교수님을 콜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착한 교수님이에요. 저도 이제 인턴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하다가 교수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누구야?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많이 선택을 할까요? 미리 그거를 정하고 의대를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 실습 때 많이 정해져요. 지금 이 학생들처럼 실습 하나하나씩 다 돌아보면서 그쵸. 어떤지 확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보고 듣고 맞아요. 느껴야지. 그리고 좀 더 관심 있었던 과들 중에 필수 실습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선택 실습으로 더 그 과를 지원을 해서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험을 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눈두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레전드 쌤들이 예뻐하겠다. 가서 이제 필수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눈도장도 받고 그러면 조금 더 겉과로 진학하기에 나중에 이제 어플라이 했을 때 네.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든 쌤은 그러면 네. 어떻게 그러면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인턴이 우연치 않게 소아과였어요. 정말 인턴 업무 중에 환자 진료가 많거든요. 응급실 진료를 볼 때. 그럴 때 정말로 환자를 진찰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적성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럼 본인 적성에 진짜 안 맞았던 거가 뭐가 있어요? 응급실. 안가 봐 약간 난 안 맞다. 너무 힘들어. 사람의 삶이 아니다 저거는. 또 이제 많이 혼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막 목숨이 왔다가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또 의사로서의 책임감도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면서 근데 적성이 안 맞다기보다 재밌긴 또 제일 재밌는 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은 또 되게 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예. 타이 찢어진다고 조심하라고. 이게 너무 살살하면 풀어져요. 타이를 하는 목적이 이 상처를 봉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게 세게 하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 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되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찢어 먹으면 진짜 그 부위가 잘 안 낫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이쪽이랑 또 저희랑 또 많이 다르겠지만 머리 아파요. 그렇군요. 저는 내과 계열이기 때문에 깊은 리뷰를 못하게 된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흉부외과 수술을 하게 되고 소아 어린이, 네. 3kg짜리 어린이 학생 선생님들도 같이 참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생 선생님들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수술방에서 허용이 되나. 외과 실습을 돌 때 첫 번째 항목이 수술방 들어가 손 씻는 방법, 스크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배우고 들어가고 그리고 딱 수술방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멸균 상태, 스테리를 해야 돼요. 혼나기 딱 좋은 상황. 그렇죠. 제일 먼저 혼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수술상이라고 해요. 수술상에 가까우지 말라고. 그럼 이제 정말 닿기만 하면 그거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실습 학생들은 보통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뒤에서 막 잡담을 나누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말을 못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학구적인 토론을 할 수는 있죠. 지금 학구적인 토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보기만 하느냐. 근데 지금 장교열 선생님 있는 외과 레지던트가 별로 없잖아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과 실습을 돌게 될 때가 가장 힘든 실습 시간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리트렉션 하게 되죠. 당기는 거, 이게 잡아당기는 그래서 거. 예를 들어 배를 열게 되면 교수님들이 수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직들을
그런데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아 정말. 힘도 빠지고 그다음에 또 막 잘 안 보이면 또 짜증 내시거든.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 좀 잘 못하는 쌤들이 있어 더 화를 많이 낸다. 아, 그런 건 있지 않아? 그런 거 있죠. 네. 이제 대장 관련된 수술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서 안 하죠. 세게 잡아당기고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의대에 있는 수술방 열어서 수술을 하는데 주로 하는 수술이 이제 양악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강암 수술. 입안에서도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수술하는데 저도 이제 그 양악 수술에서 들어갔었어요. 네. 몇 시간 동안 리테이션 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경호 쌤이 학생쌤들한테 심장 한번 만져봐라. 후배들한테도 그냥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 흉부외과 교수님한테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화에서 철두철미하고 좀 튼튼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소아 심장을 손으로 만져봐도 되나? 스크럽 깨끗하게 하고 무균 상태였으면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위험한 수술에는 장기를 함부로 만지게 허용은 안 하겠긴 하겠죠. 네, 이익준 교수님이 이렇게 속이 깊으신 분입니다. 네. 어린이날이 아빠 기일이 되면 너무 얼마나 아이가 힘들겠냐 10분만 기다렸다가 하자. 다른 분들은 그거까지 생각 못 하잖아요. 정말 이제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들쌤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소아과 의사였던 본인과 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소아과 의사로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정말로 육아를 해보고 깊숙이 그 공감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진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 예전에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얘기가 또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감정이입이 돼요. 저도 걱정이 되고. 좀 더 성숙해지셨네. 그렇네. 네. 3부 영상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봤고요.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줬던 것 같고 우리 영상도 또 이제 그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라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댓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오게티를 찾기보다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좋은 점들은 나누는 게 좋은 거니까요.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12호까지 쭉 리뷰할 테니까 이제 9번 남았네요. 아,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대해 주세요. 인사.